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술, 생각만으로 기기를 움직이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, BCI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참여한 논문을 보면서요, 뇌에 심는 장치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작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놀라운 아이디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연구가 던지는 시사점이 꽤 크죠. 그렇죠.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,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. 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. 그 현재 임상 연구 중인 피젤레 이식형 BCI, IBCI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특히 몸이 마비된 분들의 운동 기능을 돕는데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. 네, 뉴스에서도 가끔 봤어요.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뇌에 심는 장치가요, 생각보다 전기를 꽤 많이 소모해요. 아, 전형 무제군요. 네. 그래서 동시에 읽을 수 있는 뇌신호 채널 수가 좀 제한되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유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 위험도 무시할 수 없고요. 그렇죠. 몸 안에 있는데 선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위험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신경 정보를 그것도 무선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전력 소모가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기존 방식은 그러니까 뇌 신호 하나하나를 엄청 자세하게 뭐랄까 오케스트라 녹음하듯이 최고 음질로 다 기록하려고 했던 거군요. 그렇죠. 기초 신경과학 연구하던 습관 같은 게 좀 남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이 연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과연 그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할까? 특히 뭐 컴퓨터 커서 움직이거나 로봇팔 제어하는 그 특정 목표를 위해서는 말이죠. 바로 그겁니다. 여기서부터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네. 연구진이 발견한 게 뭐냐면 고성능 운동 BCI가 실제로 사용하는 정보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거예요. 단순하다고요? 얼마나 단순한데요? 핵심은 그냥 각 신경세포, 뉴런이 발화했냐, 안 했냐, 딱 이 두 가지 상태. 그러니까 1 아니면 0, 이 이진 정보만으로도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다는 거죠. 와, 정말요? 그 복잡한 뇌 신호 속에서 딱 그것만 본다고요? 네, 이전에는 스파이크 정렬이라고 해서 마치 그 시끄러운 파트장에서 여러 사람 목소리 중에 딱 한 사람 목소리만 골라 듣는 것처럼 개별 뉴런 신호를 아주 정밀하게 분리하려고 했거든요.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. 복잡하고 당연히 전력도 많이 먹죠.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BCI로 팔을 움직이거나 하는 데는 그 정도 정밀함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오히려 그 복잡한 처리 과정이 좀 과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신호 하나하나의 세밀함보다는 차라리 더 많은 전국에서 발화 여부, 정보라도 많이 얻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. 이야, 발상의 전환이네요.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다면서요? 오류에도 꽤 강하다는 거요? 아, 네. 그 부분도 정말 의외였어요. 통신에서는 보통 정확도가 생명인데 신경신호는 좀 달라도 괜찮다는 건가요?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원숭이나 실제 임상 참가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신경신호 전송 중에 오류가 좀 생겨도 예를 들어서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신호가 잘못 전달돼도 최종적인 움직임 예측 능력에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. 1000번 중에 한 번, 0.1% 정도네요. 네. 그 정도 오류율, SER은 괜찮다는 거죠.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뭐랄까 너그러운 기준이거든요. 비유하자면 라디오 들을 때 약간 지지직거려도 음악 감상에는 큰 문제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오, 네,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. 완벽한 신호가 아니어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, 즉 의도는 충분히 전달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. 그럼 이런 발견들이 실제 칩 설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?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핵심 결과로 이어집니다.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BCI 칩을 설계하는 기준 자체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. 기준을 완화한다고요? 예를 들면요? 예를 들어서 뇌 신호 중에서 좀 더 좁은 주파수 대역만 관찰하고요. 또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때 해상도, 그러니까 ADC 비트 수를 한 7비트 정도로 좀 낮추고 심지어는 회로 자체의 잡음 수준도 기존보다 좀 더 높게 허용해도 된다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습니다. 와, 그래도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. 네, 성능 저하가 미미하다는 거죠. 중요한 건 충분히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설계 기준을 확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와, 그럼 이 모든 기준 완화,
이걸 미니멀리즘 설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걸 적용하고 특히 그 칩 자체에서 발화했다 하고 딱 판단될 때만 간단한 신호만 밖으로 내보내는 온칩 역치 검출 방식까지 쓰면 전력 소모가 대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? 로 줄일 수 있고요. 10분의 1이요? 와. 그리고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하고 비교하면 최대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 100분의 1이요? 와,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수준인데요? 네, 그렇죠. 정말 엄청난 절약 효과입니다. 그 말은 곧 같은 배터리로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전극 채널, 막 수천 개 채널을 가진 무선 BCI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훨씬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요. 결과적으로 더 작고 몸 안에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물 수 있으면서 성능은 훨씬 더 뛰어난 차세대 무선 BCI 개발에 정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야, 결국 이 연구는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통찰을 주는 거죠. 특정 임상 목표에 맞춰서 요구사항을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네.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. 특정 목표 달성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,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. 네, 저도 연구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,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다른 복잡한 기술들 중에서도 혹시 최고 성능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는 관점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? 어쩌면 거기서 또 다른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때로는 완벽함보다는 실용적인 최적화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